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호입니다. 자율주행 전쟁, 현재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가 앞서 나가고 앞으로 어디 투자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미래에 큰 시장 차지할 것으로 보이죠. 택시, 대중교통, 물류, 응급차나 경찰, 소방차나 렌터카, 그리고 특히 비행 이쪽으로도 많이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정비 같은 것도 여기다가 적용이 가능한데 주차를 제가 해놓으면은 알아서 자동차가 정비소를 갔다가 오는 거죠. 농기계 이런 데도 쓰일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율주행이 상용화 전 단계고 지금이 막 걸음마 산업 자체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 적기라고 보이고요. 현재 자율주행 업계 상황과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이해하고 어느 기술이 더 우월한 기술인지 보고 어디에 투자할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다라고 하죠.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이 있고 AI 기반 자율주행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은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인징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형과 물체를 3D로 인식한 다음에 레이저를 발사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정밀한 거리 측정입니다. 거리 측정을 매우 정밀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머신러닝 AI 기술도 들어가는데 레이저를 이용한 측정 작업 비중이 매우 크고,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 비용이 비쌉니다. 대량 생산이 어렵고 원가가 비싸고 비 올 때 좀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많습니다. 기술적 구현은 상대적으로 쉬워서 현재 레벨 4까지 구현이 된 상태입니다. 레벨 4라고 할 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FSD입니다. 이거를 제가 앞에서는 AI 기반이라고 했는데 카메라를 활용하는 겁니다. 카메라와 AI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고 사람의 판단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시각적 인식하고 뇌에서 판단을 하죠. 그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 FSD는 카메라로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AI 머신러닝 이용한 데이터로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라이다에 비해 하드웨어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카메라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원가가 낮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기술적 구현이 어려워서 현재 레벨 2 자율주행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은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현재 라이다를 채택하고 있고요. FSD 테슬라입니다. 생산 비용 비싸고요. 테슬라가 좀 더 저렴합니다. 레이저를 이용하고 얘네는 카메라로 한다. 둘 다 AI 기술은 들어갑니다. 현재 레벨 4고요. 테슬라는 레벨 2입니다. 레벨 4라고 할 때 뭐냐면은 특정 조건과 환경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 주행하는 거고요. 테슬라는 운전자 개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조건이나 환경이 제한이 되더라도 아직은 레벨 4까지는 안 되었다 보시고요. 상용화는 현재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입니다. 테슬라는 아직 멀었죠. 10월에 일단 공개는 한다고 하는데 서비스 상용화가 되려면은 최소 레벨 4가 돼야 되는데 테슬라 FSD가 레벨 4가 되려면은 향후 5년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불가능합니다. 외부 업체와 협력을 해서 크라이슬러 제기호 같은 데하고 협력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뭐 제대로 생산 가능하죠. 자사차에 탑재시키면 되고요. 이 라이다 기술을 사용하는 주요 업체는 GM 크루즈 현재 중단 상태고 아마존 죽스, 바이두의 아폴로, 엔비디아,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FSD 기술로는 모바일 아이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웨이모의 라이다 이런 기술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지만은 구현이 쉬워서 먼저 출시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 FSD는 앞으로 5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술적으로 좀 더 진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런 것들이 코인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듯이 주식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시장을 먼저 확보해서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걸 전환을 많이 하죠. 기존의 기술에서 나중에 뭐 GK 롤업을 도입하겠다 이런 말도 많고요. 근데 이 현재 웨이모 라이다 같은 이런 기술들이 시장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FSD로 전환한다 이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작 지점이 완전히 달라서 시장을 확보하고 추후에 FSD로 가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떤가 했을 때 현재 상황은 웨이모도 현재 손실 중입니다. 상용화는 했지만 제대로 수익 보고 있는 상태 아니고요. 구글의 비핵심 사업 기타 2분기 매출이 2억 8,500만 달러고 손실 11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트럭 사업부 폐쇄하고 로봇 택시 서비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추가 투자할 거라고 하고요. 7조 향후 수년간 주간 사용자 현재 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넘어 고속도로로 운영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올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좀 문제이고요. 테슬라도 지금 실적 악화 중인데 테슬라는 중국하고 전기차 경쟁 심화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인하를 했는데 판매량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로 로보택시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을 키워가지고. 근데 아직은 이 로보택시 FSD 이런 것들이 상용화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일으키기에는 많이 멀었겠죠. 레벨 4 자율주행은 최소한 돼야 되니까 전년 대비 순이익이 45%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라이다를 활용한 자율주행인데요.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엔비디아가 만든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고요. 결정 내리는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이런 벤츠나 BMW, 폭스바겐의 드라이브 칩셋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를 만들 수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얘네들하고 협력해서 생산을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차량 출시는 2025년이 목표이고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별 자동차 회사, 벤츠나 BMW 이런 데서는 자사 차량에 맞게 이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출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아마존의 죽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진출을 했죠. 현재 시범 운행 중인데요. 아마존이 2020년에 죽스를 1조 이상 투자해서 인수했고요. 아마존 내 독립된 사업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시애틀에서 시범 운행해왔으면서 오스틴, 마이애미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아마존 죽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동차 생산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은 FSD가 아니라 라이다고요. 급제동으로 뭐 부딪혔다 이런 말도 많고요. 상용화 시점에 대한 발표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차량 수십 대 정도를 이용해서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차량 대수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마존 죽스도 상용화 하기에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는 FSD인데요. 모바일 아이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자동차 회사에 모바일 아이 IQ 칩셋을 판매하고요.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형 시각 정보 처리 방식입니다. 모바일 아이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중국 지리자동차 BYD 같은 회사에 이 IQ 칩셋을 제공하는데 전체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지금 악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이 복합적이고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이 차트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출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은 뭐 예측보단 조금씩 다 좋게 나오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아이는 대충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핵심이 무언가 했을 때는 자동차 생산 능력이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주행 기술 로보택시 사업에서 결국 회사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을 다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외부와 협력하는 순간 이걸 떼줘야 될 거잖아요. 마치 애플이 아이폰, iOS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안드로이드는 여러 폰에서 쓰였고 아이폰은 iOS 딱 자기 안에서 폐쇄적으로 쓰였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 FSD 이거를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 생각이 없습니다. 테슬라 자차에서만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자체가 안 그래도 자동차 팬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FSD를 적용이 제대로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존 죽스도 물론 자동차 생산 능력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테슬라처럼 자동차 생산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니죠. 이런 팬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모바일 아이는 외부에다 판매하고 엔비디아도 외부에 판매하고 구글 웨이모도 크라이슬러 제규어하고 협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소프트웨어가 갖춰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는 테슬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 시 근데 유의점이 있습니다. 유의점은 일단 규제 문제입니다.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승인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요. 갈 길이 매우 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FSD 레벨 4 달성도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레벨 2거든요. 레벨 2인데 레벨 4가 뭐냐면은 아까 라이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주행하는 것 그런 것들은 괜찮다 했을 때 일정 지역 안에서 하는 그 운전자의 보조 없이 하는 게 레벨 4인데 로보택시 사업을 하려면은 최소 레벨 4는 달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뭔가요? 이런 의문 들죠. 그거는 그냥 시제 차량이고요. 시식 코너 같은 거죠. 뭐 이런 거 다 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 보여줄 생각인데 실제 상용화 이후 자율주행 시장 재패했을 때 테슬라 주가가 5배, 10배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당장 10월에 이거 공개한다고 이게 이렇게 오르지는 않겠죠. 이거는 뭐 기대감으로 이벤트성으로 좀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매출 기반으로 주가가 오르려면은 최소 FSD 레벨 4는 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중 회사 중에서 유의하게 아마존 죽스가 있어서 유의라고 해놨습니다.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췄다. 아마존도 있지만은 테슬라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되고요. 얘네들은 일종의 생태계가 있잖아요. 팬층도 있고. 그래서 마치 애플 아이폰처럼 나중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현재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죠. 향후 큰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큰 투자 기회가 있었으면은 자, 여기가 이제 아기 걸음마 단계인 시장이고 향후 10년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행기, 농기계, 택시, 드론 5만 대 다 쓰이죠. 애플이 아이폰, iOS로 혁신 이룬 것처럼 테슬라도 애초에 폐쇄적으로 갈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차에만 쓰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주 테슬라 자체의 자동차 매출도 늘어날 수 있겠죠.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 5년 이상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면은 큰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율주행 전쟁 한번 총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현재 가장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엔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